結婚ですか？そうですね。いつになるかわかりません。首都がおかしくなったら全部国がおかしくなるっていうような。 그 부산에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부산에 올까요? 영도에서 태어나서 굳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정태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돌아보며 왜 이웃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불안한 일본의 미래를 따라가고 있음을 목격했는데요. 수도권 쏠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말이죠.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2035년엔 인천 인구가 부산 인구를 초월한다고 합니다. 제 고향 부산이 이제 대한민국의 제3의 도시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미 6년 전에 GDP는 인천이 부산을 넘어섰고요.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인구 숫자마저 인천의 밀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의 매출 100대 기업 르노코리아 하나입니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가 부산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다니고 싶은 대기업, 다니고 싶은 직장이 없는데 왜 부산에 있겠습니까? 부산이 제 고향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서울만의 대한민국, 서울민국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기를 고려해도 결코 좋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 중앙 중심의 여론이 너무 활성화돼 버리면 그것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민들은 그 생각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나는 완전히 소외된 인간인가? 우리나라에서 내 위치는 뭔가? 지방은 인구가 쑥쑥 빠져나가고 서울은 살기가 팍팍해지니 출산율은 세계 꼴찌를 기록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동안 수도권 일국주의는 규모의 경제를 펼친다는 점에서 또 집중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이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들어섰고 이제는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한계 효용이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든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혼자는 안 되죠. 왜냐하면 부산은 서울, 수도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 옆에 울산이 있고요. 부산은 경남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울경이 함께 수도권에 대항하지 않으면 면적 11.8%, 인구 52% 이겨낼 수가 없죠. 부산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점과 비거점의 연계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연계와 융합으로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고요. 기업은 그걸로부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구조. 거기서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구조. 자, 우울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최근 찾아간 부산 곳곳에서 우리는 희망의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부산 구도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영도. 오래된 조선 수리업 공장들이 늘어선 이곳. 그런데 이곳에서 2년 전 눈에 띄는 배 모양 건축물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부산한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즐길 수 있고 전시와 문화적 체험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주변에 이게 어울릴까요? 근데 창밖으로 보이는 오륙도와 부산항 전경이 일품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대지 면적 3,000평, 투자 금액만 550억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정신 있으신 거예요? 서울 강남도 아니고 한물간 영도에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셨다고요? 원래 부산, 특히나 영도는 선박 수리업의 메카였습니다.
점점 이 제조업이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갈 길이 뭔가라고 봤을 때 결국에 이런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 카페와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뛰어놀 수 있는 야외 정원의 전시 갤러리까지 찾는 이들 중엔 MZ세대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나왔고요. 영도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도를 보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그 문교를 넘어서 나오는 그 섬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도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고 이런 개발이 안 된 곳들에 대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도에서 관광객들이 쓴 돈은 전년 동기 대비 18.6% 늘어났습니다. 부산 대표 관광지 해운대구의 5배인데요. 지난달 부산 영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무려 162만 명이라고 하니까 영도 인구 10만 명의 16배가 이곳을 찾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5년 역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선정 2023년 숨이 막히도록 멋진 여행지 25곳에 아시아 도시 중 유일하게 부산이 뽑혔고, 세계적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 부산을 세계 6위에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주 환경을 그 수도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 문화와 관광 콘텐츠들이 지금 싹쏙 세계적인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살기도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또 인재를 양성하거나 또 기업이 뻗어나가는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실제 기업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수도권보다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 구도심은 피아크 외에도 흰여울 문화마을, 라발스 호텔, 삼진어묵 기념관 등 모두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재생 문화공간이 가득합니다. 부산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구도심이 MZ세대에 각광받는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산 구도심이 뜨면서 구도심의 주요 명소를 연계하는 수상 택시 산업도 생겨났습니다. 부산시는 6에서 20인승의 친환경 전기 추진선을 해상 택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도와 자갈치, 송도 등을 연결해 운영할 경우 교통이 막혀 낙후된 구도심 일대에 편리성과 신속성을 가진 부산다운 교통수단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해상 택시는 수상 택시라고도 하고요. 예전에 한강에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가 그 영도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10km 정도 내입니다. 그래서 영도 섬, 그리고 자가치 시장, 그리고 북항, 이런 여기 정도가 좀 저희 권역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부산은 그 해상 도시이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관광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30년에 부산 엑스포에 저희가 수상 모빌리티 쪽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갑자기 국제관광지로 급부상한 배경엔 한류와 함께 2030 엑스포 개최지로 도전장을 낸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엑스포를 잇따라 개최하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극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또 오사카는 2025년 또다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며 빅 이벤트 한 방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今回は2820万人の来場者を期待しておりまして、その中でも特に外国観光客につきましては350万人というのを来場を期待してございます。で経済効果につきましては我々の試算では2兆円の経済効果があると考えてございます。 부산도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발표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봐야겠습니다. 万博の誘致活動で大阪から韓国の皆さんにアドバイスできるのは、行政だけで活動をするのではなくて、民間、市民、府民の方を巻き込んで誘致活動を展開する、これが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BIE へのアプローチもそういうふうに行われることを、提案しますし、ぜひ韓国の皆さんは我々の成功した方法によって、開催地の獲得を、され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応援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 미국 유학을 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시 귀국했던 박은총 씨도 고향 부산에 눌러 앉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오니 정부가 각종 창업 자금도 지원해주고 대출도 쉬웠습니다. 미국에선 이방인 신분으로 누릴 수 없는 혜택들이었죠. 네,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저희가 이제 사무 공간을 꾸며서 사무 일들을 하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나가 보시면은 만두 찜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밥벌이 만두를 또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만두 장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 유학까지 다녀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만두를 장사를 하고 있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 것으로 거기서 뭐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고, 현재는 교육 관련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도시의 사무실 한편에 만두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만두를 팔고 있죠. 부산의 대표적 공구 상가였던 점포. 이것도 이른바 전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낡은 상가들이 정리되면서 이 자리를 청년 창업자들이 대체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성수동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공구상가 옆에 서점을 낸 창업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집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기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시 부산 내려와야 되나? 이런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좀 듣고는 있어요. 서점을 낸 강동훈 씨는 부산대를 나와 취업 준비를 위해 독서 모임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업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기다움, 나다움이라는 게 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자기 가게를 한다든지 뭐 크리에이터로서 성장을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굳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방이 도시보다 훨씬 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지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지원, 주거 지원, 정착자금 지원 이런 다양한 청년 정착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청년들에게 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에 맞는 일자리도 찾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면서 6.25 때 피난민들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국토 수호의 최후 보루였던 부산. 70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최후 보루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 북한 개발과 부산역 경부선 지하철도 추진, 그리고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까지 부산의 각종 도전으로 리부팅 부산시대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부산 혼자는 안 되죠. 주변 도시들과 연계 협력이 가능해서 부산은 제가 나고 자란 저의 고향이고요. 새롭게 개발을 해나가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굳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산 지켜야죠. 부산이 중심에 서겠습니다.